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젯밤 정광훈 목사가 풀려났습니다. 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 정광훈 목사를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제가 이미 예견하지 않았습니까? 영장 절대 집행 안 될 거라고. 역시 예상대로 상당히 빨리 끝났습니다. 어제 정광훈 목사의 실질심사 심리도 상당히 빨리 끝났고, 어젯밤 11시, 그러니까 새벽까지 가지 않고 바로 송 판사는 이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충격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어제 정광훈 목사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오전에 받았는데 상당히 빨리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바로 석방됐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웃는 모습으로 지지자들을 맞았습니다. 손을 흔들면서 경찰서 문을 나왔습니다. 자, 전 목사는 국민 여러분이 성원해 주셔서 제가 빨리 나올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이 아직은 인민공화국이 덜 됐다. 다 된 줄 알았는데 아직 대한민국이 살아있다고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정광훈 목사의 이야기처럼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사실은 빨리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의 이유를 들여다보면 몇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정광훈 목사의 구속영장 심사는 작년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가 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기돼서 새해로 넘어왔는데, 일단 영장 전담 판사를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4명 정도가 있습니다만 송경호 부장판사를 만났습니다. 자, 송경호 부장판사 아주 심플하게 빨리 마음고생을 지키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성원, 그러니까 여론의 압력이 송 판사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게 했을 겁니다. 얼마 전 조국 전 장관이 상당히 중한 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나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데도 불구하고 풀어줬습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때 이유가 주거지가 일정하고 시간이 지나서 증거인멸 우려가 별로 없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정광훈 목사는 당연히 풀어줘야 됩니다. 일단 주거지가 일정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한기총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매주 집회를 주도해야 되는데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그럴 염려는 없지 않습니까? 주거지도 일정하고 도망갈 염려도 없고, 여기에 증거인멸 이미 유튜브에 다 그날 집회 다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거인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송경호 부장판사는 당연히 빨리 기각시켜버린 겁니다. 오히려 정광훈 목사한테 이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준 것 같습니다. 자, 정광훈 목사는 경찰에 출두할 때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어제 법원에 출두할 때는 그냥 거의 마이크를 잡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북한에 헌납하려 한다는 취지의 말도 하고, 내가 잠시 감옥 갔다 올 테니까 우선 내 대신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빨리 석방해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정광훈 목사의 주목을 받게 한 것이 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었습니다. 아무튼 정광훈 목사는 쉽게 이렇게 풀려났습니다. 자, 그리고 정광훈 목사는 어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폭력 행사한 사람을 나한테 데려와 보라.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없다. 재판부가 문재인 대통령 눈치 안 보더라. 경찰은 완전히 눈치 보고 검찰은 중립 같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볼 때는 법원은 살아있고 살아있네. 문재인 눈치 안 보더라. 경찰은 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정광훈 목사는 집회를 계속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당연히 집회를 계속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지금 다 해체되기 직전인데 이 일을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자, 헌금을 받아 집회장소 옆에 주택을 빌리는 데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예배 중 교인들로부터 헌금을 받은 것뿐이다. 우리 교회 정관에 헌금한 것에 대해서 재정부가 나한테 위임을 하고 내가 임의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 정관에 대해 신도들에게 사인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지금 전광훈 목사는 여러 건이 지금 고발되어 있습니다. 신년 집회에서 올해 총선에서 내가 주도하는 당을 찍어달라고 해서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로도 추가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날도 하나님이 저를 구속시키는 사건을 겪게 해 대한민국 우파 자유연대 국민은 하나가 됐다. 이 열기면 올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날 송경호 부장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와 집회의 방법 및 태양, 형태란 뜻입니다. 집회 현장에서 전 목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관여한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했다. 이렇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송 부장 판사는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한기총 대변인 이현재 목사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현재 목사도 함께 풀려났습니다. 자, 전광훈 목사는 작년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의 그 엄청난 집회, 그 당시 불법 시위, 불법 행위, 주도,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습니다. 자, 전 목사는 이와 별도로 내란성동,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도 지금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내란선동은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전에도 뭐 이런 혐의로 고발된 사람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상당한 조직과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고발이 들어오는 것은 그만큼 좌파들이 전광훈 목사를 겁낸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충격적 이유는 그겁니다. 일단 판사를 잘 만났다. 이상한 판사들 뭐 제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 명 있습니다. 막 풀어주는 사람, 잡아놓고 풀어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판사를 잘 만났다. 중립적인 판사를 만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론입니다. 판사도 전광훈 목사를 구속시키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만큼 일단 구속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히려 뭐랄까요, 이 순교자를 만들어주는 셈이 됩니다.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다면 정말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판사도 조심스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도 그런 비슷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범투본,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청와대 인근 농선 집회를 1월 4일부터 불허하기로 했는데, 금지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전광훈 목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법원도 지나친 문재인 정권의 이 독재와 같은 이런 스타일에 상당히 우려를 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 어젯밤 생각보다 빨리 기각됐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